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있는다. 오늘은요, 여러분 김건재 차장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 시장이 상승세, 이렇게 단기적인 반등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어떠한 전략 세우고 계세요? 단기적인 반등에 무게를 싣고 최근에 주가 상승을 예견한 레버리지 상품에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헤드라인을 오늘 보실 겁니다. ETN과 ETF 등 이 레버리지 펀드에 이런 돈이 계속 매수가 유입된다는 건 그만큼 또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건데 이 투자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투자하는 이런 매매 방식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종목을 가지고 대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업종 투자가 좀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ETF 같은 경우가 특히 어떻게 보면 이런 거래세나 이런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작아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인식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흔들려 버리는 이런 하나하나의 종목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슈들로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좋다. 어떻게 보면 펀드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천연가스나 이런 ETN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 이런 식의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또 삼성에 대한 이런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어떻게 보면 위로 같이 올라와 줄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업종별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저점 인식이 확산되면서 저가 매수가 확산된다라는 말씀인데 최근 여러분 3개월 동안 이 레버리지 펀드에 4,600억 원의 매수 유입이 들어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 6,500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3개월 동안보다 최근 한 달의 유입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여파로 투자자들의 저점 인식이 커지며 저가 매수가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며 높은 수익을 얻는 레버리지 펀드가 작은 유입이 늘고 있다는 기사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두드러진 업종 상승 딱 보이시죠? 화장품주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 소식, 아직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시작했다라는 인식과 함께 반대로 취소가 지금 몇 개 되고 있다라는 언론사의 얘기까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언론사의 소식 가운데서도 오늘 코스맥스가 또 한 번의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의 수익률을 좀 보실게요. 일단 화장품주는 연초 대비 30%가량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중국 소비 여력이 둔화됐고 또 국내 화장품 선호도가 감소됐고 각종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돼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인데요. 금한령 해제로 중국인 관광객 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더뎌서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들이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몇몇은 좀 취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올 들어서 30% 떨어진 화장품주 과연 벼뜰 수 있을까? 이 K뷰티가 동남아나 미국 등 진출까지 실적을 이끌 수 있을까? 이 반등의 어제 오늘 상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런 한란령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돌아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시트립의 이런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실제로 오프라인 쪽에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과정이 뭐냐면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드디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롯데 관련된 이런 회사는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딱 하나만 계속해서 이런 걸림돌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제 다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우리 그동안 많이 걸림돌로 작용을 했던 화장품 업체나 어떻게 보면 면세 같은 경우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여질 수 있는 거리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이번에 한한령이 생기면서 어떤 이슈가 생겼었냐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국인한테만 어떻게 보면 의지하던 목표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각 그 회사들이 좀 다각화하면서 오히려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옵니다. 핫픽을 꼽아주셨네요. 뭐 주가 라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탑픽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는 LG 생활건강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 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한령까지 풀린다. 이 말까지 나오면 호텔신라는 한 단계 라보에라도 점프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으실 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뭐 카지노 같은 경우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가 정말 파라다이스한 이런 시작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 나올 시점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K뷰티가 중국에만큼 의지하는 그렇죠. 것 외에 이제는 동남아나 그렇죠. 미국 등의 이런 매출자가 많이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중심으로 보고 계시고요. 자, 좀 더 기사 아래로 내려갈게요. 화장품 업체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고가 전략, ODM 업체 중국 현지 생산 확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여행사 하나투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국에서는 시트립이라는 회사가 그 중국 안에서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이끌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언론사를 통해서 몇몇이 취소됐다라는 것도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속보들 아마 계속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있기 때문이요. 저희는 어제 윤동식 대표가 호텔신라와 코스맥스를 장 시작 전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저희 수능이라 그 장 시작 전에 시장 공감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추천주 오늘 두 종목 아마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삼성그룹주 안에는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가 있습니다. 이들이 삼성그룹주를 최근에 살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역대급 실적 예고한 삼성그룹 3인방에 먼저 실적을 보시죠. 삼성전기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에서 올해 271%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역대급 실적이 또 나온다라는 전망이고요. 디스플레이에 이어 2차 전지로 사업을 다각화한 삼성 SDI도 무려 50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탄탄한 실적 성장을 발판으로 올해 수직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증시 급락을 이유로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 SDI의 주가는 연중 고점보다 15%가량 낮은 수준인데 그래도 저점보다는 한 30% 높은 상황이고요. 주가가 중양약. 자, 저가 매수해라. 투자 추천 1순위가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 SDS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이익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SDS는 장기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라면서 각각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장 주요하게 보세요? 저 둘 다 좋게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하고 SDS에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에 대한 너무 많이 과잉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고사양 MLCC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합니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앞에서도 표로 보셨던 것처럼 내년 실적이 1조 7천이 넘어간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떻게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1만 5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가지고만 있으시면 16만 원 아니 17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당히 올라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16만 5천 원 정도가 전 고점이었으니까 그 라인 정도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SDI 같은 경우는 전자재료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 상용화가 되는 그 시점까지 아마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전고점이 얹어졌던 한 27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DS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넘버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의 어떻게 보면 꽃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성 SD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2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DS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보면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도 SDS는 다시 한번 툭툭툭 튀어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5만 원 언저리까지는 SDS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에 이들 종목도 조정을 그렇죠.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지선은 참 잘 지켜지는 네, 이번에도 모습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 세 종목이 한 20%가량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그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중량량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메리트 있게 보십니까? 삼성전기, SDI, SDS 이렇게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징주입니다. 한진그룹이 일제히 상승입니다. 대한항공, 한진칼 우선주, 대한항공 우선주, 한진칼 오늘 다 상승인데요. 이 같은 급등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KCGI가 경영 참여 선언을 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진그룹이 갖게 되는 셈이고요. 내용 보실게요. 배당 확대 요구도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국내 사모투자펀드 KCGI의 투자 목적 회사가 한진칼 지분 532만 주를 취득해 지분율 9.0%를 확보했습니다. 자, 지배구조에서 더 빨라질까요? 이들의 상방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좀 그 주식은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적대적 M&A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조영호 회장님은 좀 유럽 쪽에 지금 출장을 가 있다고 하는데 주가가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거의 뭐 9% 가까이 되는 이런 지분을 확보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거의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정도까지 올라올 수가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대등하게 싸움도 가능할 정도의 이런 흐름일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주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야, 주주환원칙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뭐 줄 건데 특히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최근에 한진이 어떤 얘기, 오너 일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많이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적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 육해공을 어떻게 보면 한진이 좀 장악하고 있었던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독점권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허물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주가는 분명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 대표가 바로 경영권 문제에 뛰어드는 대표가 다른 곳에서도 이미 이러한 사례로 돈을 많이 벌었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즉 주가의 상승 방향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주주 환원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긍정적이다. 배당 확대도 그 중에 하나겠죠. 네. 우선주들이 더 두드러진 상승이네요. 오늘 한진칼 우선주가 상한가 흐름이고요. 대한항공 우선주가 20%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